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의 인사이트를 읽어드리고 있는 M&M모터스 만두아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7년차 15만 킬로에 접어드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 중고차로 구매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유난히 청취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정회원님과의 긴박했었던 이야기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우리 회원님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를 먼저 확인해보죠. 영상으로는 조금 빠를 수 있으니 일시정지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읽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올리면서 후기를 남겨주신 정회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이내믹했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회원님께서 남겨주신 구입상담 요청글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기본 상담이 시작되었고요. 회원님께서 미리 찜해두신 차량, 그 문제 차량을 회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검사하러 가보았습니다. 회원님 차가 절어요. 저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거? 구독자분께서 인터넷상의 광고와 사진만 보고 검수를 요청했었던 차량. 영상으로 보시니까 당황스럽죠. 이런 차량을 광고 사이트에서는 홈서비스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 그 홈까지 가다가 차량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원님과의 추가적인 상담이 이어지고 나서 이번에는 만두아빠가 직접 중고 차량을 조회하고 대상 차량의 현장 검수를 위해서 차량이 전시 중인 간성매매단지로 직접 이동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주로 판단하게 되니까 이 부분 미리 참고하시고, 현장에 제가 도착해서 차량 확인한 다음에 차가 좋으면 영상이랑 사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차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러라 하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피드백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간석자동차 매매단지라는 곳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출하할 때 이 차량이 어느 단지 건지 어느 상사 건지 전부 다 오픈시켜 드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보시면 돼요. 유턴해서 전시장 올라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쇠 수령했고요. 차 키를 보면 뒤쪽에 이렇게 골프장 다니셨던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일반 막렌트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회원님 차량 확인하러 이제 전시장 올라왔고요. 열쇠를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네임택을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회원님 차를 찾았는데 확실히 좀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차 보기를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회원님 목표 차량 찾았습니다. 170 보자기 모에 클리어 차 번호가 되게 좋네요. 일단 외관 모습이고요. 구체적인 영상은 아마 출하 작업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간이 지금 좁아서 차가 지금 이렇게 포위가 됐어요. 좀 넓었으면 차 보기가 참 좋은데 차 검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일단 투광기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라서 투광기까지 좀 비춰보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전시장 오시면 이렇게 형광등 켜놨죠. 형광등하고 투광기는 아예 다르거든요. 형광등으로 하게 되면 그냥 막강택만 해놔도 깨끗해 보입니다. 일단 약간의 수작이 있는 거라서 투광기랑 다 들고 다니니까 차량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진하고 영상 포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느낌상으로는 어제 차량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어제 것도 외관은 나쁘진 않았어요. 엔진이 엉망이었던 거지. 그럼 저는 이제 검차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10분에서 길게는 30분, 40분 정도 걸리니까 진행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된 거는 강제로 세척 작업을 일단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차량을 검사를 했을 때 그 딜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했냐면 이 아래쪽에 체인커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체인커버 쪽으로 세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텐션도 좀 마찬가지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너무 세척을 안 하고 여기나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고 워터 펌프는 한번 내리면 되죠. 자,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워터 펌프가 새 거죠? 전차주분께서 정정비는 매우 잘 해보셨다. 이 연차가 됐을 때 이렇게 좀 해내는 게 좀 맛있긴 한데 좀 맵네요. 이거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제 이상해. 손을 들고 그냥 일단 해볼게요. 5분짜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해서 체인 커버 쪽. 얘네들 남자는 같은 경우는 이런 왼쪽으로 돌다 괜찮아요. 다만 나중에 잘 쓰신다고 왼쪽은 이 캐스가 나가는 작업을 보이지 않아요. 용리가 같은 거 보여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스가 들어가 나왔어요. 반대쪽으로 왼쪽이거든요. 기아가 오른쪽으로 이 아이는 왼쪽으로 나갔으니까 쪽에 있어서 아주 왼쪽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번에 보세요. 25년 3월 생산부터 같았으면 전 차주분이 지금 차량 관리를 그러니까 중고차 얘를 팔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맨다가 파시고 있고 그냥 새 차 나왔으니까 유지관리 잘 하시는 분인데 이거 그러면 가만 현대에다가 걸 띄우면 과거 전 차주분이 어디까지 준비되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기는 생각나요. 회원님께서 방문이 어려우셨던 관계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정확한 진단과 사실적인 검수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검수가 완료된 재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9년도에 등록된 G19 중고 차량의 기준에서는 상급에 포함되는 좋은 차량이었으며 기존 차주분의 꾸준한 차량 관리가 눈에 띄는 차량이었습니다. 물론 중고차이기에 아쉬움이 확인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 케어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해당 차량은 좋은 중고차로 구매하셔도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검수가 완료된 후 차량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후 바로 차량을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M&M 모터스만의 프리미엄 출차 작업 과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만두아빠입니다. 예정대로 회원님 차량 오늘 1차 출하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최초에 검차했을 때 모습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게 일단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도 시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외관 부분 사진 보내드렸는데 혹시라도 의견이 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좀 다시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 자, 일단 전면 부분이고요. 전면 부분의 헤드라이트 이렇게, 이게 요즘에 이 LED 데일라이트 쪽에 노란색으로 변질돼서 색깔 나오는 차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다 색깔이 일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프론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휠쪽, 일단 운전석 휠 쪽은 변이 깨끗해요. 다른 쪽은 약간 기스가 좀 있습니다. 본네트 쪽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장기스드 보이네. 이렇게 터치업한 자국들이 몇 개씩은 있습니다. 골방에서 잘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업을 해두셨는데 터치업을 안 해두시는 것보다 해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반대쪽 조수석 쪽, 조수석 앞바퀴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에 기스가 좀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야 되는데 뱃살 쪽을 다친 건 아닙니다. 뱃살이 다친 게 아니라 림 쪽에 기스가 좀 있네요. 이런 건 좀 아쉽네요. 근데 지금 타이어 모양으로 보면 지금 타이어에서 기스를 냈었던 게 아니라 전 타이어에서 기스를 내시고 아마 이렇게 쓱 쓸렸으면 타이어 지금 파졌을 거예요. 파지면서 애따 모르겠다 타이어 갈자하고 교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사이드미러 쪽에 이렇게 살짝 터치해 놓은 거 있고요. 카메라 파손이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쪽. 아무래도 지구공들 제니스 브랜드는 이 테일램프가 좀 인상적이죠. 지금 머리에서 봐도 눈에도 확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운전석 뒷바퀴 쪽. 자, 이 운전석 뒷바퀴 쪽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휠에 기스가 있는데 이건 숙명이에요. 제 차도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아무래도 전장이 5m, 5cm, 10cm를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가 빠져나갈 때 뒷바퀴 쪽, 뒤엔다 쪽 많이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느낌. 물론 막강 태역이 진행된 상태라서 여기에서 조금 더 샌드위치고 하면 이게 좀 뿌연 느낌이 좀 있죠. 영상으로 보셔도 약간 뿌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막강 태역으로 약간 덮어놔서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FM대로 수석 광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많이 색상이 짙어지고 깔끔해지고 멋져질 겁니다. 그 부분은 기대하셔도 좋고요. 운전석입니다. 뭐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스가 났었던 게 아니라 이 기존 분이 이 필름을 안 뜯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하하러 오기 전에 전 차주분이 싹 필름 띄워 주셨습니다. 띄워내고 샌딩까지 한번 쓱 쳐서 보시는 것처럼 몰딩 부분, 운전석 쪽, 조수석 쪽 둘 다 깨끗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몰딩은 해결을 잘 했습니다. 이게 실내가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안 통해요. 그래서 땀이 여기 거의 뭐 한증막이라 땀이 막 무지하게 나기 시작을 하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어 트립 쪽, 그래도 좀 다행히도 매트의 질감을 잘 가지고 있고요. 희한하게 지구공하고 EQ900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쪽에 기스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특히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팔을 올리시거나 이쪽에서 손을 막 이렇게 해서 기스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스 같은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메모리 시트, 스마트 자세제어부터 1번, 2번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닫히는 거 도상쪽으로 잘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소리는 찍찍 뭐 이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랩 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사이드미러 선택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 막 해제, 차문 열고 닫기. 좀 열릴 수가 되지 않네요. 일단 차 안에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창문 원터치로 닫히고 열리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다리가 원래 한번 올라오는 게 옵션이거든요. 내역사 타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수동으로 먹는 면만 잡으면 나머지는 수동으로 당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이쪽으로 영상이 짧게 전체라 모터로 되어 있고 요거 화면이 연락하는 다른 게 아니라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모터가 고장나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거 모터 쪽에 이상 변화는 필요 없어요. 시트도 앞쪽, 뒤쪽, 제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앞쪽, 뒤쪽, 위쪽, 아래 등받이 그다음에 헤드레스트가 전동으로 한번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은 헤드레스트가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쪽에 조금만 있어요. 이걸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션 시트 그리고 숄더까지 잘 잡고 있죠. 그리고 저는 암레스트 이거 망가뜨리신 분들 많죠. 이거나 스티스나 망가뜨려 놓으신 분들 많은데 멀쩡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되게 깨끗하면 필름 있네요. 아직도 이거 필름 잘 되어 있어요. 뒤에는 되게 시간 느낌이죠. 차가 많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거는 기왕이면 깨끗한 거고 차가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 모습을 같이 보셨어야 되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도 이 정도 컨디션이다라는 거. 진짜 깨끗하죠.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밖으로 좀 나가면서 시운전을 좀 해보려면 너무 더워서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리면 지금 운전석 쪽 발판 바닥 시트 보시면 이게 다 해져 있어요. 매트는 하나 주문하세요. 코일 매트로. 최근에는 압착형 코일 매트가 나오거든요. 그거 되게 좋습니다. 압착형 코일 매트 하나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시트 포지션 맞추면서 자, 이제 땀나는 걸 뒤로 하고 밖으로 이동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해서 차량들이 좀 버티고 있네요. 저기 빼조이들이. 그리고 제가 요게 요 정도 라인업에 있는 차량들을 대부분 제가 매매를 하는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전 분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타셨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제 느낌상에는 되게 젠틀한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타지 않으셨나라는 느낌. 한번 갑부를 떼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왠지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젊은 분이 탔다 이 느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 탔다 이 느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70대 막 요 60, 70대 고령층들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느낌이 바로 오네요. 자, 이제 우리 차를 가지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함정이 하나 있어서 나가다가 끌고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혹시나 실제로 내 방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1층까지 차를 내려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팁 하나, 우리 회원님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어라운드뷰 키시고 차량 적응되실 때까지 어라운드뷰를 키시고 다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카메라가 되게 볼까요? 앞에 카메라가 좀 많이 뿌연 느낌이 좀 있네요. 요거 회원님 제가 이따가 내려서 카메라 앞쪽에 지금 뭘 이렇게 발려져 있는 건지 기스가 좀 난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원체 길어서 코너 잡을 때 앞대가리가 반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먼저 크게 돌고 뒤에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셔야 뒤쪽에서 안심하고 코너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다가 맞다, 우리 회원님이 G05 타보셨다는데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씩 멈칫한 게 있네요. 자, 일단 체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거는 좋은 게 아니라 단점.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공도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자, 일단 기본 설명부터 먼저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시운전을 하는 행위는 전후에는 보험가입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하고 나와요. 보험가입은 전 돼 있으니까 염려치 마시고,
첫 번째로 염두해 두셔야 되는 게, 제가 시운전 하는 이유는 이 차량의 단점을 찾기 위함이지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운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위험한 게 아닌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격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피드백 한번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좋으면 좋습니다, 나쁘면 나쁩니다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해드리게 되는데, 단점이 나왔다고 해서 서운해 하시거나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건 중고 차량이니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회원님도 공감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아이, 제 기준으로는 왜냐면 지금 월등한 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 기준에선 그런데 그래도 소모품들은 어떻게 못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거하고 업자가 운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불편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회원님들이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중에서 이거는 업자들만 또는 전문가들만 이렇게 느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대목들이 있고,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참고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설명해 드리니 너무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운전 트랙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 시운전 시간은 짧게 잡았을 때 한 4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길게 잡으면 1시간 반 정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체크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만큼 시운전 해보고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10분 이상은 타봐야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그 감을 저도 적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야, 15만 7천. 이거 4월 28일에 이럴 줄 알았어요. 현대자동차 하군점에서 4월 28일에 15만 7천 킬로 다음에 교환하세요. 전에 교환하셨을 때 14만 7천 정도 됐었나 보네요. 제가 회원님한테 1차 진단했을 때 이거 현대 띄우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 전에 전차주분이 그냥 때 되면 그냥 어려우니 가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썬팅 부분도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썬팅은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썬팅이 이렇게 좀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빵꾸 나 있는 거 있고. 근데 이제 필름 위원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쪽은 필름을 안 해놨네. 봐야 되는데 신호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왼쪽에 후측 방향부 장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핸들 알림도 잘 옵니다. 그롱그롱. 이 핸들 이 안쪽으로 해서 그 모터가 나 있거든요. 이거 고장나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럴 일이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왕왕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1,000원짜리 모터 하나 달려 있어요. 고장나면 그거 갈면 됩니다. 자, 요거는 미리 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브레이크 잡을 때 좀 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매단지에 세워져 있어서 그런 건지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열기가 심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매매단지 안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타이어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이어에 경화가 오거나 아니면 모양의 변형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행을 하면 풀어지는데, 이게 풀어지면 다행인데 안 풀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차량이 어저께 제가 확인했을 때는 디스크 패드는 상당히 두꺼운데, 디스크 자체에 변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흡착이 있다거나 캘리퍼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풀어지길 바라야 돼요. 안 풀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고차 매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고 여부를 떠나서 차량의 관리 상태, 성능을 얘기하는 거지,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지, 나쁜 차예요, 사고 차예요,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고차가 구매가 되면 대부분 차량을 받자마자 본인이 타고 나서 뭐가 불편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찾아다니잖아요. 그 작업을 제가 하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속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라는 게 이 대목이에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저는 솔직히 교환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심한 건 아니거든요. 미세한 건데 이게 포피 브레이크의 단점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닿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무령 타입의 포피 브레이크나 육피 브레이크는 조금이라도 변형이 오면 이렇게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이 상층 브레이크가 이래저래 140 이상에서 브레이크 대시면 새 거를 타셔도 떨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저속에서도 미세하게 있고 고속에서도 미세하게, 이게 대부분 고속에서 심해지고 저속에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60 이하에선 지금 안 그러는데 아까 130 정도 올라갔을 때 확 하고 밟아주니까 브레이크 딱 대니까 좀 떠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라면 저는 그냥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라면 그냥 탈 것 같고, 다음이나 뭐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손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속도에서는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최최노 회원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런다라는 거고요. 다시 속도가 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느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좀 패스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 자,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좀 내죠.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속도가 60에서 80 구간 이 정도가 많으니까, 지금 속도가 계기판에 비하면 딱 84km, 5km, 90km 지키고요. 자, 디스크 패스. 디스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서 물론 이제 고속이 올라가면 요거는 우리 회원님도 차를 많이 타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시속 한 120 정도가 됐을 때 브레이크를 대면, 브레이크를 댔을 때 약간 떠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지금 들어오는데 다른 차량들보다는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근데 이제 80km 구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00km 구간에서,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은 120에서 들어온다라고 치면 우리 차량은 100km 구간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회원님의 차량만 잘 운영 관리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 이상 안 좋아질 것 같진 않고, 다만 회원님이 브레이크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주차하시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두지 마세요. 주차하시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두시고 장시간 지나면 디스크하고 패드하고 이렇게 붙습니다. 파킹 상태는 이 뒤쪽에다가 로터에다 이렇게 걸어줘서 상관이 없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시간 붙여놓지 마시고. 두 번째, 디스크가 이빨이 열받아 있을 때, 많이 열받아 있을 때 거기에다가 기분 좋으려고 물 착 뿌리면서 치 소리 나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안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운용하셔도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탔을 때는 제 차는 이런 느낌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제 차는 다른 차종이에요. 차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이 차를 설명을 하다가, 지금은 이 차량을 한번 타보고 한 3-40분 탄 다음에 다시 또 올라와서 타니까 이게 아까 내가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민은 회원님도 똑같이 드실 겁니다. 처음에 타시면 디스크 열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타시면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무마될 정도라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염려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달리는 거, 서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차량은 일단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크루즈 세팅하고 핸들 어시스트 불 들어오고요. 앞에 차가 없네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핸들 조향도 잘 해주고요. 근데 이제 앞쪽에 차가 없어요. 앞쪽에 차가 없어서 직접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차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은 아시죠? 크루즈 한번 꼭 눌러서 위쪽에 이제 크루즈라고 계기판이 나오면 요 아래쪽 세트 버튼 내려서 세트 하시고 위아래로 속도 조절해 주시면 차간 간격은 바로 아래쪽 버튼 눌러서 차간 간격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테스트 중에 해드리는 이유가 앞쪽에 레이더 고장나서 입고된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해 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냅다 팔아버리고, 이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첫 번째 검차했었던 그 엔진 아예 그냥 전운차, 그 아이를 만약에 이제 뭐 KB 차차차나 SK엔카의 비대면 서비스로 그 차량을 받으셨다라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얘네들은 나 몰라요 라고 했을 거고, 그 책임은 회원님이 지셨어야 됐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또 매달려서 막 시간 뺏기고 전화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거 정말 저도 싫거든요. 제3자가 봐도 싫은데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만 다행히 우리 회원님이랑 저랑 보는 눈이 그때는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 차였다가 차가 안 좋으니까 바로 패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를 갔는데, 이 차가 지금 제가 예상했었던 15만 1000km 운용했었던 차량의 기준에서는 월등하게 지금 좋기 때문에 회원님도 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컨디션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주유소에 진입해서 가득 주유를 서비스하여 드리게 됩니다. 저도 시운전을 많이 했고요. 차량도 회원님 자택까지 가야 하고 차량 받으시고 시운전도 하셔야 하니 가득 넣어드리는 게 정 아니겠습니까? 가득 주유를 완료하고 휠 복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휠 복원은 잘 된 것 같았었는데요. 잠시 후에 2차 진단에서 확인을 해보니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진단도 진행해야 되겠죠. 중간에 전화가 와서 회원님 좀 잘렸어요. 그리고 얘거든요. 여기 요만큼. 아이고. 이렇게 한번 보이실라나. 여기 초점이 안 맞네요. 살짝 이제 금가기 시작하죠. 근데 다른 쪽은 그러진 않은데 앞쪽도 괜찮아요. 근데 뒤쪽에 이쪽 부분이 살짝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아마 내년 정도면 샤프트 한번 여기 플래시브를 한번 교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있어도 이래저래 외부 시설에서 하시는 거나, 프로펠러 샤프트는 사업소 가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해봤자 뭐 3만원 5만원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샤프트는 웬만하시면 회원님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업소로 가세요. 왜냐면 이게 한번 하고 틀어지게 되면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하다 보니 아이고 머리야. 그러하다 보니 회원님이 나중에 한번 차 상태 보시고, TC 오일도 안 했네요. 상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큰 것들은 회원님 다 해놨고요. 앞에 뒤에 디퍼런셜 오일, 그 다음에 TC 오일 쪽 요거 3가지, 그다음에 에어컨 필터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아놓은 지 얼마 안 됐고, 내각수는 빙점 맞춰 드릴게요. 지금 원액이 너무 높아서 원액 좀 조정하면 될 것 같고,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해 놨으니까 상태 좋으니까 교환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디퍼 앞뒤 TC 에어컨 필터 이렇게 4가지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올려서 보니까 여기 요만큼씩 찍혀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 조금 찍혀 있고, 여기도 살짝 찍혀 있고, 그리고 뒷바퀴 쪽이 여기가 색감이 좀 달라요. 칠이 날린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업체가 되게 조그마하긴 한데, 이렇게 쥐잡아 먹은 듯이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도 살짝씩 다른 거. 아, 이거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제가 이게 작업 끝나면 아까 단지 안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단지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오늘 2차 진단 넘어오니까 이제 리프트 올리고 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조금 찍혀 있는 거 3개, 약간 조색에 문제 있는 거 2가지 정도. 만약에 회원님 이거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 다시 제가 가서 받아오면 되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모품 4가지, 그리고 휠 상태 영상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보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른 2차 진단을 하면서 협력점 대표님도 만두아빠도 그리고 회원님도 함께 모두 감탄했습니다. 차량의 관리 상태가 좋아도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교환해야 할 소모품도 있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교환 안 하고 그냥 운행하시는 부품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대상 품목들은 모두 교환하기로 했고요. 자동차는 기름만 넣어준다고 운행이 가능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좁쌀만한 부품부터 사람만한 부품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기에 점검도 필요하고 정비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이라면 여러분들도 운행거리가 많다고 무조건 배제하진 않으시겠죠.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5만 킬로의 중고 차량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처럼 관리가 잘 된 좋은 차량입니다. 2차 진단과 소모품 교체를 끝내고 다시 한번 휠 복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난 상품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러 가게 됩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작업은 썬팅제 시공, 외장관리, 블랙박스 장착, 익스테리어 작업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연이어 보신 분들이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정비 비용이나 휠 복원 비용이나 썬팅 시공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 딜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곳에서도 비용을 과하게 청구해서 남겨먹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네, 물론 소비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강조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부분이지만 M&M 모터스에서 시공되는 모든 작업 비용은 도매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한 가격의 정품 시공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요청하여 받으시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완료된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든 출차 과정을 거친 차량은 정회원님에게 다시 한번 모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 차량을 인도시켜 드리기 전 마지막 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투자된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협력업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차량은 회원님께서 요청하여 주신 장소와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딜리버리 서비스 하여 드리게 됩니다. 차량은 회원님의 품으로 잘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 주셨던 정 회원님께서 M&M 모터스 대표 카페에 후기의 글을 남겨주시게 되었던 M&M 모터스의 좋은 중고차 이야기였습니다. 하나하나 회원님들의 차량이 인도될 때마다 소중한 인연이 쌓여지게 되고요. 15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자료는 네이버 대표 카페 M&M 모터스에 검색해보시면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M 모터스를 찾아주신 정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중고차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언제나 편하게 만두아빠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두아빠였었고요. M&M 모터스의 좋은 중고차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